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경상도 지역에 굉장한 산불들이 지금 일어나서 보니까 지리산 쪽까지 지금 거의 지리산 금고까지 퍼지고 있고 영도까지 번진 그런 상태들인데 내일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빨리 진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수요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한 주간 잘 진행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건 2025년 13번째 주 시간입니다. 주 단위로 이렇게 카운트하는 거, 요거는 어떻게 좀 익숙하신가요? 아니면 잘 안 쓰시나요? 몇 주째 이렇게는 보통 별로 느낌 없으시죠? 네. 예, 근데 원래 비즈니스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월 단위 이걸 많이 쓰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주 단위를 쓰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월, 몇째 주, 요 표현에 익숙한데, 근데, 올해 몇째 주, 이런 표현도 실제는 되게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급료도 뭐 주급이나 뭐 이런 거 방식으로 돼 있는 그런 데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경우일 때는 월 길이가 길고 짧고 막 이런 거, 요일 단위가 중간에서 막 끊기잖아요. 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 단위 카운트하는 게 편리한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제일 보시기 편한 거는 구글 캘린더. 예, 거기에가 옵션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갖고 쓰시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예,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 보면은 13번째 주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 자리에 제 거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표시를 여기 메뉴나 여기에서 이걸 조절을 하실 수 있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설정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보기 옵션 있잖아요. 설정의 일반의 보기 옵션. 여기 가시면 몇 번째 주인지 표시 요거를 켜고 끄고 해갖고 쓰시면 괜찮아요. 예. 요 이야기가 왜 갑자기 지금 나왔냐면 우리 성북 힐링 같은 경우는 매주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일이 딱 고정이 돼 있고 근데 요런 식의 어떤 이벤트라든가 요런 진행에서는 몇 번째 주, 몇 년도 몇 번째 주 이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예, 하는 김에 예,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자, 하시는 거 DX 관련해서 디지털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디지털로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이렇게 옮겨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죠. 그쪽으로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하도 도구도 많고 전략도 많고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한 군데 화성에서 하는 거 예, 그거 가면서 들고 가는 제안서를 유명종 대표님이 만들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어제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다른 분들 이해도가 조금 좋으셔서 가볍게 설명 한번 드리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분 각자 하시는 분야의 DX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예, 한 주간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요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주고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회사는 이제 의료 쪽 그쪽 이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컨설팅 제안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올려져 있어요. 오픈해서 진행 주로 하거든요. 지금 유명종 대표님 CDMS 동맹하고도 에듀트리가 일할 때는 이걸 공개해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가서 회의할 때 협력의 취지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이렇게 DX를 하면
첫 번째 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많이들 지금 어떻게 가 있냐면 기업 브랜딩 강화 쪽으로 많이들 가 있어요. 그 기존 강의나 교육 과정들이.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요쪽 중에서도 본격적인 브랜딩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자산화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부터 해오던 광고 홍보에 집중된 방식은 오랫동안 투자하고 그거를 진행을 하더라도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적고 밖으로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휘발유 콘텐츠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만 보고 가는 거 마케팅 원래 브랜딩하고 마케팅 쪽은 중요한 자산인데 홍보 마케팅 위주로만 우리가 그 디지털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우선해야 되는 게 업무 효율 자체를 높여야 된다. 내가 하는 일, 내 사업체의 일을 효율 자체를 높여야 되는데 디지털을 이쪽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홍보 효과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DX에서 원래 더 큰 거는 이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곳이면 생산성을 높이거나 품질 자체를 높이는 일, 그러면서도 이걸 높인다는 말은 일반 우리가 다른 학문이라든가 이런 연구할 때는 높인다 그러면 높이나 보다 그러지만 비즈니스에서 높인단 말은 좀 달라요. 비즈니스에서 효율을 높인다, 뭐 생산성을 높인다, 품질을 높인다 이런 것들은 전제가 뭐가 있냐 하면은 같은 자본 안에서라든가 그러니까 자본하고 상관관계가 항상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태에서 또는 적게 또는 상대적으로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투입한 거 대비 아니면 오히려 같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업무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래서 DX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인 거예요. 품질을 합리적인 비용 안에서 품질을 높이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본론이고, 이게 되면 브랜드는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나 마케팅은 대부분 따라와요. 대부분. 예,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우리가 그 DX 진행할 때 보시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품질에 대한 거는 또는 생산성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뭐만 하려고 그러냐면 그거는 됐으니까 놔두고 홍보만 잘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구독자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방문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건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면 기업의 자산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인 성과는 보이다가도 끊기면 확 끊기는 거예요. 비용 나가는 걸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든가 할 때는 남는 게 없을 수 있다. 그래서 DX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막연할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품질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비용, 시간, 그리고 구성원들의 노력이라 그러는데 이걸 그냥 스트레스라고도 많이 불러요. 두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결국은 직원한테는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할 때는 품질을 높이거나 유지하되 비용을, 시간을, 스트레스를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거. 이게 진짜 디지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중점을 둬서 이번에 이거 할 때도 원한 가지고 그대로 일단 이야기는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랜딩 쪽. 브랜드하고 마케팅하고 동의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가까운 단어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요거를 막 완전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완전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일반 세일즈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최 매니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일반 판매 경우는 내가 요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 자체의 판매량을 늘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보통 일반 세일즈예요. 내가 쥐고 있는 제품 자체의 판매를 늘려가는 거. 그런데 브랜딩은 어떤 거예요? 내가 상품을 공급을 하다 말고 전혀 다른 상품이 또 나와갖고 그거를 제시했는데도 그것도 믿고 세세한 이제 설명이라든가 긴 말 필요 없이 믿고 또 같은 추세로
그거를 구매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브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는 사실 그 마케팅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 있는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할 때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래야 자산화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가 쉽게 말해서 높아지는 거죠. 고정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높이는 부분, 브랜딩, 요쪽을 목표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케팅은 그것하고 이제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장을 상대하는 일, 시장과 계속 함께 해가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왜곡이 돼갖고 광고 홍보 쪽을 많이 표현하다 보니까 브랜드가 마케팅하고 이 단어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강조되는 부분인데, 지속 가능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속 가능. 그러니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요게 계속 성장을 하되 계속 그 바깥 상황이 어려워져도 일정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 그래서 이제 많이 표현하는 게 ESG잖아요. 예, 환경하고 사회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부분, 예, 안에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거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ESG를 원래 디지털하고 결합 안 해서들 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는 디지털이 없이 ESG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투명성이라든가 요거를 보통 항상 공개하는 이런 것들에서, 예, 그리고 시너지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이렇게 DX를 추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북 힐링에서도 네 가지를 놓고 그냥 개인적인 소규모 사업을 하거나 담당 업무를 하시는 입장이라도 그 범위 안에서 내 역할 안에서 네 가지를 고려하면서 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예, 요거를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쪽하고 계약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요즘은 정기 구독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일회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월 단위로 해가지고, 구독하는 그런 방식을 쓰겠다. 그리고 이제, CDMS 경우에는 동맹기업 네트워크 이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항상 하시는 사업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중간에 언급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넣은 부분은 제가 직접 저기 한 건 아닌데 그래도 맥락이 통하는 부분 같아서 설명을 하고 가는 건데요. 옛날의 사업체하고 요즘 사업체하고 크게 많이 이 차이가 나는 게 CEO의 브랜드 그리고 CEO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내일 그 만나 뵙게 되는 전용광 대표님 하늘빛 내일 수원에서 뵙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 경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야채 스프 있잖아요. 야채 스프, 그쪽에 대해서 이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넘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메모를 해놓고 내일 이제 이야기도 드리기는 할 거지만, 야채 스프를 강조한 게, 그게, 전용광 대표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야채 스프 강조된 쪽이 많았고, 근데 정말 연구하고 그걸 현실로 옮기고 한 거에서는 저는 전 대표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진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브랜딩하고 스토리텔링 하고 있는 요 내용이 유일한 거냐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공원장님 뭐 하실 때 자꾸 제가 의도적으로 보면 치아로 전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미보치과는 사업체 명이고, 예, 그리고, 안에 CEO의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그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보치과라는 이름, 그거가 갖는 거하고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치아로 전하는 사랑. 요렇게 이제 하는 거. 그러면 이제, 할 때, 해외 쪽, 그쪽 봉사하시는 일이 됐든, 지역 봉사하시는 게 됐든, 아니면은 평소에 그 입송 모든 것 하시는 일, 이런 게 맥락이 싹 연결이 돼야 그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 타임라인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라는 거죠.
메인으로 가져가는 타임라인이 어떤 거고 거기에서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를 해 가느냐. 요게 아주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번에 CDMS에서는 외부에서 하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대표님이 페이스북을 지금 제대로 쓰시는 것 같지가 않아갖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 인터뷰 해가지고 그거 뭐 영상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고 다큐멘터리 만들고 컨텐츠 배포하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하고 함께하면 스토리텔링이 살아있게 되거든요. 소통과 함께하면. 근데 지금 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소통이 월 1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더딜까요? 보통 소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월 1회라고 그러면.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보완하는 거를, 저도 좀 제안을 할 거고 연구를 할 건데 내일 이제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페이스북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평소에 소통을 해놓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해놓으면 내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그거를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라봐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 입으로 반론하는 거하고 옆에서 대신 반론을 해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뭘 하더라도 공원장님이 뭘 하시다가 일을 하시다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공원장님이 해명을 하는 거하고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 말도 들어보자. 내가 평소에 겪은 걸로는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자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줄 때하고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할 때 스토리텔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평소에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평소에 그게 없이 보통 때는 소통을 안 하다가 내가 갑자기 억울한 일이 생겼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안에서 이슈화를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 볼 때는 요 균형을 보는 거예요. 기존의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이분이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하는가 이런 걸 보게 되니까 스토리텔링 부분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하다. 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스토리텔링까지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페북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안에다가 별 이야기를 다 쓰시더라고요. 그런 거 쓰시고도 괜찮으세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쓰는 게 비단 저뿐만은 아니고 되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러기는 한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것만 들어있으면 문제가 돼요.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언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제 색깔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거의 일정 비율 이하로 들어가 있게 되면 전체 색깔을 어둡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칠을 할 때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아주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채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런 거를 골고루 섞어서 쓰면 스토리가 이게 입체적으로 잘 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요런 것만, 보기 좋은 것만 막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스토리가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기복을 다 유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거는 정례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에는 한 방을 되게 이렇게 노리는 분위기도 좀 많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졌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작은 거를 꾸준하게 하는 거. 두부 전문점이었는데, 거기 대표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장날 가서 자기가 정한 그곳에 가갖고 딱 미리 예약해 놓은 거,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또 가져다가 그걸로 두부를 만들 때
콩을 사다가 그걸 만들 때 그 중간 과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킬 거를 소소한 것까지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해내는 거. 이게 신뢰를 주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할 때 중요한 거는 정례화가 되게 중요해요. 루틴. 내가 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꾸준히 가져가느냐. 예,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면 대단한 게 아니어도 큰 힘을 갖는다는 거죠. 정병원 대표님의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마을에 계신 한 분은 막 어쩌다가 행사가 있으면 그러면은 한턱 쏘기도 크게 쏘고 이러지만 보통 때는 소통이 없거나 잘 안 보이는 이런 분이 만약에 한 분 계시고 또 한쪽에는 별로 소통도 잘 하지 못하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마을 사람들한테 쏘고 이런 것도 못하지만 그냥 날마다 딱 시간이 되면 불이 켜지고 꺼지고 눈이 오면은 정확하게 딱 자기 집에서 옆집까지 딱 해서 쓸어주고 딱딱 하는 게 그냥 꾸준히 한결같이 해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신뢰를 굉장히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루틴이 중요하다. 그래서 DX 쪽에서도 루틴이 차지하는 일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원이 많든 적든 시간 지켜가면서 꾸준히 하잖아요. 날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주마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한 번씩 우리 이번에 또 그 최미정님 대부도 그것도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또 겨울 되면 한 번씩 모임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걸 쭉 계속 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예, 자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갖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DX 쪽도 중요하긴 하고 내부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그거에서 대시보드 만드는 거 이 부분도 포함하지만 AI 쪽 활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넣어가지고 하고 내부 이제 조직 문화가 되도록 DX가 사실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만 해가지고 얻는 효과는 되게 이게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안에 조직 자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예, 그렇게 요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정병원 대표님이 그 마을 분들하고 이렇게 하시는 지역 분들하고 하시는 그 모임 경우에도 다른 분들 성함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아세요? 모르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 시트를 직접 들어가 봤기 때문에 시트하고 다른 거 자료들 올려주신 걸 봤기 때문에 봤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이 페북에서 이렇게 함께 하거나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하시는 거 대비 밖에 알려지는 게 정명원 대표님만 참고가 되는 거죠. 현재로는. 예, 그것처럼 이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자, 그렇고, 나머지, 거기 이제 전략도 짜드리고, 생태계 조성하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게 설명 이렇게 들으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거 펼쳐놓고 이야기를 했고요. 공원장님부터, 그 다음에 강 실장님, 정병원 대표님, 그리고 최 매니저님 순으로, 한 주간 DX, 각자의 DX 어떻게 추진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원장님,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예. 중간에 화면에서 예. 이렇게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래도 저기 지방에 소방청에 근무하는 동생이 네. 전화가 와가지고 걱정이 돼서 전화했더니 고향 그쪽에 저기 외곽 쪽하고 뭐 다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 왔는데 그래도 그 피해 없는데 동생은 지금 며칠째 집에 전혀 못 가고 비상대기 계속 그러고 있다니. 그래서 결국 비 오기만 기다리는 자체가 전혀 진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건조도가 높아가지고 진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바람 부는데 뭐 끌 수가 없어요. 예. 일단 저기 그 DX 쪽은 뭐 디탈로에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었는데 지난 주간에도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 홈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디탈로 움직여지고 있는 부분에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준비를 이번 주에는 좀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그래도 어제 또 우리 강림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드리고 그냥 또 지나간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우리 그것보다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병원 경영하고 그거에 대한 마케팅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책 읽었던 내용들 나눴던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그거를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를 이제 찾은 게 우리 업무에 관련돼 있는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아무리 봐도 이제 너무 불합리한 부분, 불합리하기보다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걸 과연 그렇게 가야 되냐를 저 혼자 항상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직원들하고 또 의논을 좀 하자. 의논을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도출해내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걸 터놓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 좋다 해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되게 힘든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이런 배치들이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환자를 제가 보고 싶은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될 만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일을 종전에 하던 거에서 달라지니까 직원들은 되게 막 분잡한 거죠. 번잡하고 이런데 그래도 한 1, 2주 정도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정착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미국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방향들을 같이 조금 넓히면 예약이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저도 이런 건 있거든요. 예약을 오거나 뭘 할 때 외국에서 들어오시거나 제가 아는 사람은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예약을 안 잡다 보니까 되게 사실은 힘들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직원한테 확인해서 또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픈 채팅방이 들어왔으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은 그 오픈 채팅방을 주고 거기서 이제 예약 문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전화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이제 업무의 효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저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조금은 진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조금은 더 올려주지 않을까 서비스 면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금 아직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해보고 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DX 추진하면서 가면은 사실 처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용어는 그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게, 품질 개선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선 활동이죠. 아마 생산 쪽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개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 경험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냐, 담당자만 하느냐, 아니면은 팀이 하느냐, 전사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고객까지 참여하는 협의체가 있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오픈이 돼 있는 채널이 있느냐, 아니면 1단위 또는 주단위, 월 단위 어떤 식인 거냐, 요런 식의 제일 기본적인 거, 그리고 그걸 해가지고 기록 관리가 지금까지 몇 년 사업을 했으면 품질 개선 활동에 대한 게 기록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런 부분, 이 부분이 DX랑 정말 관련이 깊거든요. 왜냐하면 DX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품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되 이걸 효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효과를 높이려다 보니까 디지털이 제일 만만한 거예요. 제일 좋아서 그거를 많이 쓰는 거지. 디지털만이 품질 개선의 그 모든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내 사업의 품질 관리다. 예, 그 부분인데 미보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제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원 숫자가 규모가 많고 적고보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강 실장님은 보니까 그리고 공 원장님은 그래도 전용광 대표님하고 교류가 이전에도 있으셨나요? 친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날 그 강영기 실장님이 그거 갖다 주시면서 말씀하시길래 네. 치과 안에서 다다닥 작업해서 애들한테 쫙 하라 그러고 하나씩 나눠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들 빨리 주문하라 그러고 저도 필요한 그 하나 주문하고 보니까 친구 안 맺어져 있다. 그래서 친구 맺고 하루 만에 어제 하루 만에 그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 댓글에서 그 내용을 보고, 두 분이 어떤 친구가 아니셨나?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두 분이 물론 두 분 다 개성이 강하고 완전히 그 삶에 저희가 다른 면도 있지만, 온라인을 대하는 부분에서 닮으신 부분이 되게 많은 분들이세요, 두 분이. 전영광 대표님을 처음 뵙게 된 게 종로 쪽에서 저희가 요런 그 성북 힐링처럼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뒤풀이 안 하고 매번 일찍 사라지세요? 이렇게 했더니 차가 끊긴대요. 내려가 봐야 된다고, 멀다. 어디서 오시는 거냐 그랬더니 공주에서 그거를 매주 오시는 거였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비전이 있거나 이래서 그러시냐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직원들을 전부 다 이걸 가서 가르쳐가지고 직원들하고 함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숫자 물어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는 그때도 거의 진짜 안 가는 데 없이 다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표만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갔는데 첫 교육을 딱 갔더니 전 직원 노트북을 다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그때 이제 성과가 많이 나와갖고 이제 그 보유금이 그 여유도 있고 그런 것도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되게 의욕적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많은 생산 현장 이런 데 가서도 그렇게까지 하는 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녁 시간 딱 그냥 해가지고, 저녁 시간에 직원들도 안 빠지고 다 오고, 그게 어려워요, 실제는. 굉장히 어려워. 피곤하잖아요. 거기는 현장이니까, 공장이 돌아가는 데라. 근데도 다 오고, 다 열심히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처음에만 하고, 나중에는 이제 강진영 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시고 더 저기 한 건 하늘빛이라는 공개 그룹이 페이스북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이 뭐 하는 그룹이었냐면 그 하늘빛에서 생산되는 그 두유라든가 야채 스프 드시는 그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와 계셨고 한 1,5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들어와 계셨고 거기에 직원들이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를 들고 해외 출장을 가신 거예요. 해외 출장 가셔서 거기에서 하면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이번에 그 공장 바닥 거기에 에폭시 저걸 해가지고 방수 작업하는데 근데 이왕 하는 김에 그 옆에 어쩌고 저쩌고도 해도 되지 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갖고 거기에다 이렇게 올라오면 그거에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이게 이제 결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까지 했던 분이세요. 예, 거기도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게 비공개 그룹으로 바뀌고 뭐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뵙고 뭐 이제 좀 여쭤보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 그랬던 분이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공 원장님하고도 되게 잘 통하는 영역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도, 하시는 일에도 열심히시면서 지역이나 문화나 이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시면 좋겠다. 예, 일단 내일 가서 한번 상황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 한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강 실장님은 하시면서 한 주간 하셨던 거, 예, 한번 이야기 해봐 주시겠어요? 네.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사무실에 가니까, 전원강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이제 검은콩 드림, 예, 그 제품이 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 입에는 잘 맞던데. 이 제품인데요. 네. 이렇게 박스가 택배로 왔고, 이 부분을 이제, 고 원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원장님은 바로 여기에 댓글에다가 이렇게 원래 드시는 두유를 이렇게 찍어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과 또 정영강 대표님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이제 직원분도 구입하시고, 원장님도 또 두그루트에서 또 이제 구입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어제 하루 동안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원장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이 이제 이 음료 한 박스를 이제 직원분들하고 나누면서 시음에 대한 부분을 시행해보자 이래서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빨리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도 넣고, 이거는 구글 설문지, 그 파일 가지고 이제 파일 가지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다 넣게 되면 이제 이제 주소가 나오게 되죠. 그 주소를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 보내주면 그 주소 링크만 하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문지 결과가 그 같은 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성함이랑 이런 거 나오면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그 위쪽에 결과 그 위에 메뉴 있잖아요. 그 메뉴에가 있어요. 응답 예. 네네, 제가 예, 거기로 해서 시트로 이름을 가시면 가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 예. 예, 이렇게 예,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시트. 예. 예, 시트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결과지도 이렇게 차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아침에 드신 분이 제일 많았고 맛은 이제 50% 정도는 다 좋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내용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지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선물로 해주신 분한테 바로 응답을 보여드리니까 이제 대표님의 경우에는 이 OM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정병원 선생님 이렇게 제품들 많이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고 주변에 의견을 구할 때 이렇게 이제 설문지를 이제 미리 만들어서 이거를 QR로 해서 A4 한 장짜리 인쇄 출력해서 이제 택배 보낼 때 이렇게 넣어주시면 너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향후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이제 또 전략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수원 컨벤션 센터에 가서 이제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마케팅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좀 준비를 잘해서 내일 이제 만나뵐 예정입니다. 문서 작성하신 거는 지금 공개 안 되나요? 그냥 제안서인데? 네, 제안서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공 원장님이 감각도 감각이지만 몸에가 그게 딱 돼 있으시니까 네, 어제 맞습니다. 이게 딱 되는 건데 네.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돼야 이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매끄럽게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노트북 LM을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모든 채널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좀 분석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그리고 고객 소통하고 커뮤니티 강화하는 방법 그랬을 때 만약에 저희가 도와드리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문서를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참조 문서가 이제 기존의 마케팅을 온라인 쪽 채널이 어떤지 분석한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사의 온라인 마케팅 운영한 사례들을 이렇게 첨부 파일로 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채널들 분석해서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 그리고 결론 부분들 그리고 지금의 고객사 운영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첫 장에서는 이제 개괄적인 거 그리고 첨부 파일 2가지 문서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첨부 문서 보고서로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할 때는 그 맨 처음에 저희가 자료 조사들 그리고 이제 링크들 그리고 채널 주소들을 다 노트북 LM에다 넣고 그리고 어제 이제 대표님하고 통화했던 또는 커뮤니케이션 주고받았던 그런 녹음 파일이라든지 텍스트들을 이제 노트북 LM의 기본 소스로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질문들을 하고 제가 필요한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충실한 답안과 제안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쓰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네, 예. 노트북 LM이 좋습니다. 쓰면 쓸수록 아마 그러실 거예요. 노트북 LM은. 예. 네. 강추합니다. 정명원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예. 한 주간 뭐랄까, 하우스 찢어진 것, 바람에 찢어진 것, 그래, 보수랄까요? 보험회사에서 나와갖고, 조사해갖고, 230만 원 보험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게 오늘 결론을 받고요. 그래서 이미 비닐로는 다 씌워놓고, 마저, 여름에 준비할 차광막 위에다 씌우는 것이 아직 덜 돼서 이틀 정도 런이 나와서 이럴 정도가 남았고요. 이제 또 점차적으로 심을 준비를 금년부터는 인부 얻어서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하는 김에 인부 얻어서 하는데 좀 많이 해보자. 좀 내년에는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저는 벌써 어떻게 하면 일을 줄일까 맨날 그 궁리만 하고 있는데 이 줄일 수가 없어요. 대표님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그러시니까 이게 제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 감사합니다. 예. 최 매니저님 한 주간 어떠셨어요? DX에 관련해서 앞에 설명을 못 들어서 드린 말씀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전화상으로 이제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그게 반복해서 제가 한 2번 정도는 전화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출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 문자로 남겨라 해서, 문자로 이제 대충 그 설문을 좀 만들어서 보냈더니, 답변을 보내시는 분도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답변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강 실장님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설문을 그렇게 차라리 체크하는 걸로 만들어서 아예 제가 링크를 보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번에 왜 우리가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느라 홍보 문자 보내기로 했는데 그거 좀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게 없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게 지금 카메라 어디 상태 가셨어요? 이상해가지고요. 어디 계세요? 네, 새로 바꿔야 될 모양입니다. 네, 합니다. 낡아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신 거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도를 해보면 항상 중요한 게 아까 그 품질 개선조 이야기도 했지만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고받은 기록이 또 남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가능한 걸로. 그리고 원래는 그 컨버트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단계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깊이 있는 거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작은 거부터 차례 이렇게 승낙해준 만큼 진도를 나가는 방법. 예, 그리고 기회 될 때 현장에서 작게 시작하는 거.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정병훈 선생님 질문 주셨어요. 예, 댓글로 주셨나요? 네.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병훈 아까 대표님? 강 선생님이 설명한 자료 중에 나중에 나온 것, 그거 제가 봐도 되는가 해서. 네. 그 보고서 부분. 예. 끝나고 그 리포트 해주는 거 있잖아요. 뒤에 그래프 나오는 거. 그 네네. 화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네네. 예. 그러면 그 정병훈 선생님 지메일 주소 주시면은 이거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BW5757입니다. 네, 여기다 올려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트에 있어요. 제가 네. 찾아서 저기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이 설문지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챗 GPT에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네. 여기서 정영광 대표님부터 검은콩 드리면 음료로 한 박스 선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지 작성을 하려고 해 이렇게 하고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다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검은콩 드림, 시음 피드백, 설문지라고 기본 어떤 요소로 넣으면 좋을지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제품 이미지를 넣은 거예요. 제품 이미지를 넣어서 이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으로 해서 이제 더 추가를 하니까 이제 내용들이 좀 더 이렇게 보완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구글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명원 선생님 하실 때 만약에 뭐 양배추면 이제 그 양배추에 대한 설명들을 넣고 이 제품을 받아본 사람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을 좀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질문 사항에다가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카피하기도 되고 그다음에 내용을 이제 링크들 걸기도 하고 이렇게 문서 쓰는 방법들은 이제 좀 사용이 좀 쉬운 편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문서를 이제 복제해가지고 내용들을 이제 이미지는 다른 제품으로 넣고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텍스트 교체를 하면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정병훈 대표님 예전에 그 구글 양식 이미 만들어 보셨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거의 직접 작업이 되실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AI도 직접 쓰시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채팅창에다가 강현미 네네. 실장님 그 지메일도 거기 넣어드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혹시 정병원 대표님도 만드시다가 네. 조금이라도 저희 손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제 지메일이나 강 실장님 지메일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원격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로 오늘 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